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2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 시장은 참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9거래일 만에 2,600선이 코스피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역대 5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선물 매도까지도 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물 매수를 해주다가 그 부분들을 거의 팔아치운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상승했던 상승분의 이 3분의 2 정도를 반납하는 시장이었는데요. 환율 역시도 1,463원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좀 외국인들이 유입에 또다시 부담이 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살펴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 마켓디너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룰 도입으로 개인정보 과징금 30배가 올라가는 이 단독 보도를 이데일리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방송 준비된 영상 보고 저희와 함께 하시죠.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관과 기업이 처분받은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데일리 TV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과 기업의 유출 건수는 약 592만 7천 건, 과징금 규모는 486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유출 건수는 감소했지만 과징금은 무려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된 영향입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이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수준은 EU보다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EU의 경우 GDPR에 근거해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1위는 메타가 216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카카오가 151억 원, 골프존 75억 원, 쿠팡 16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유출 건수를 보면 골프존이 221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 좋은 여행, 네오팜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과 기업의 정보관리 시스템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로는 업무 과실이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불법적인 해킹에 대한 동기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출을 아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와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 주실 이영철 파트너님과 10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파트너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또영철 또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또 이영철 또 유비하다. 저희가 장 마감에도 좀 여러분들 이 좋은 종목들 봐드리고 또 섹터 봐드리고 10시에도 또 이렇게 같이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또 용철,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4시 방송에서는 정말 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죠.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뭐 특징주 그리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좀 수익률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10시 시간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좀 긴장감을 내려놓고 좀 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될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지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내 종목까지도 세밀하게 잡아보는 시간 오늘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 종목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내 포트폴리오가 괜찮은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종목에 대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이랑 짧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생방송 중에도 저희가 매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모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또 바로바로 종목 상담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종목을 리뷰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알령 해제 이슈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이제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때에 이어서 8.45%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좀 가지고 가면 좋을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물론입니다. 이 하이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하이브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오늘 장중에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 정확하게 전 고점인 26만 3천 원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시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 1.90%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대 지수가 모두 다 3%대라는 조정 장세에 비하면 현재 이 종목 하이브에 대한 1.9%의 조정은 굉장히 선망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기존에 앞서서의 상승 추세 정말 길고 길었죠. 2025년도 1월 달부터 강력하게 이어져 왔던 2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이 강한 상승 추세가 이번에도 지켜지면서 마찬가지로 고가를 돌파하는 시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될지가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 종목 결국에는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전 고점 돌파는 거래량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전 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제한된 거래량으로 돌파도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돌파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이어지려면 거래량 기준에 대해서 50만 주 이상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 50만 주에 대한 기준은 2025년도 2월 20일 장중 7%대라는 급등에 이어서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했을 때의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을 상회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40만 주 이상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이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직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함께하는 지난주 금요일날 공략한 이후로 8.45% 현재는 6에서 7%가량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죠. 25만 원에서 25만 1,000원 라인대 이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까지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공략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공략하셔서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지난 종목, 위너 종목까지도 리뷰를 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슈 추세 중에서 수급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중국 후판 최대 38% 반덤핑 관세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이제 무역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파트너님 어떤 이슈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무역위에서 이제 중국의 후판 가격이 추팬 가격을 최대 관세를 38%대까지 부과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판 가격을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저가 공세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조선업종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후판 가격의 하락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후판 가격의 하락이 K 철강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얘기였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무역위에서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중국의 후판에 대한 38%대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건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이 소식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강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그 철강 업종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 중에서 제가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 종목 모두 다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만큼 철강 업종들의 저가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 철강사들이 세계 경기 불황 속에서 전방 산업의 부진뿐만 아니라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여기다가 이런 저가 제품의 공세로 대대적인 감산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과되게 되면 앞으로는 K 철강사들 다시 한번 저가에서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K 철강 업종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현대제철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이 힘든 장세에도 이제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엄청 사줬어요. 이거는 어떤 이슈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강력하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제외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강판 판매량이 10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톤이 사실상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2024년도 500만 톤이 팔렸는데 여기에서 20%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지역의 확장을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7년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글로벌 수출 기준에 대해서 외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수출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게 모든 게 실적에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후판 가격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후판 가격이 공정하게 어떻게 보면 관세로 인해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이 현대제철은 상승하는 흐름들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상승 흐름까지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요. 오늘 약보합권대에서 마무리를 했죠. 중요한 건 2025년도 2월 21일 날입니다. 이날 윗꼬리를 달리면서 유성형 캔들이 발생을 했고요. 발생한 이후에 3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3일 연속 조정은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날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기획재정부의 관덤핑 중국의 중국의 후판 가격 반덤핑에 대한 관세를 건의했던 그날이었고요. 그날 이후에 추세적인 단기적인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 단기적인 하락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료의 어느 정도 이 기존에 앞서서 크게 이어져 왔던 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이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는 매물에 대한 소화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앞서서 길고 긴 2023년도 9월 달부터 2024년도 11월 달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 장세가 이어졌는데 이 조정 장세에서 위에 굉장히 물린 매물들이 많죠. 따라서 이 물린 매물들을 소화하는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거래일 이후에 이 12동 평균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던 이런 과정까지도 차트랑 함께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동국제강인데 동국제강 역시도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은 좀 정리하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기관이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사 모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거 저 아닌데요? 라고 하실까 봐 걱정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기관이 열심히 사주면은 보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동국제강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동국제강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시다시피 이 동국제강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 자체가 사실상 3, 4분기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앞선 현대제철보다는 좀 더 약한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국내 철강사의 수익이 대폭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2025년도 2월 21일 날 이후로 조정 장세가 이어졌고 그 조정 장세에서 마찬가지로 11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오늘 조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늘 5%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 5%의 하락을 마이너스 1.38%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분봉 기준으로 저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받아주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장세보다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 라인 때 물론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이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메꿨습니다. 3거래일 연속 조정으로 메꿨지만 이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메꾸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렸다가 메꾸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시기보다는 한 8,600원대 가격 줬을 때 공략을 하시면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저가에서 공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다만 현대제철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죠. 따라서 단기간에 추가 상승 흐름, 상승 탄력은 현대제철보다 훌륭합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만 잘 공략을 하시면 단기간에 상승하는 흐름들 이 종목으로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동국제강까지 좀 해주셨고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는 또 반대로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은 또 오늘 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슈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까지 역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사상 최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빠지고 있던 시점이었죠. 조금 더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2025년도 5년도 들어서기 전에 바닥을 찍기 전에 2023년도 7월, 8월, 7월 달이죠. 이때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폭 상승했던 날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라고 테마만 붙었어도 상승했던 시기였는데 그 이후로 정말 끝없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추세를 전환하진 못했어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저가에서 반등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입니다. 약 170만 주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금액이 4,200억 정도 4,200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각일은 2025년도 3월 31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지 모르겠어요. 수급 위너 종목은 어떤 건가요? 수급 위너 종목은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인 이유가 뭐예요? 동국제강은 좀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실적으로는 조금 더 우세합니다. 다만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을 때 앞선 현대제철은 이미 상승 갭을 다 메꿨죠. 그만큼 상승폭 이후에 메꾸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견조로운 상승세기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이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현대제철보다도 더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재료로서 급등했을 때에도 이 동국제강은 20%가 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상승 갭을 모두 메꾸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8,600원대까지 눌렸을 때에는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전략적인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구간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오늘과 같이 5%대라는 장중 조정 장세까지 함께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가격적인 저점에서 조금 더 종략을 하신다면 안정적인 상승 흐름들 정말 변동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수급 위너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에서 잘만 잡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겠네요. 이슈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중기 수출 1위 업종은 저에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 같으세요? 화장품. 화장품. 어떻게 바로 네. 맞추셨을지 좀 4시에 열심히 공부해서죠. 네.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4시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수출 실적이 나날이 급증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K-뷰티 업종들, 전체적으로 K-화장품 업종들이 2012년도에 수출이 10억 달러였는데 무려 12년 만에 100억 달러, 10배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만큼 이 수출이 나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부스터를 달아줄 부분이 바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 저가 공세를 통해서 수출을 비중을 늘려가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는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더 이상 가격 저가 경쟁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뭐 고가 물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K-뷰티 업종들, 특히 화장품 관련 업종들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3월 30일 이후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건데 이 공매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아까 이것도 4시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는 지금 멍하고 있었는데 어떤 건가요? 저 알 것 같아요. 너무 상승폭이 컸던 친구들. 네, 상승폭이 컸던 친구들도 물론 뭐 좀 더 됐어요. 주의 너무 깊게 봐야겠지만 서운해요. 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네. 좀 공매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면 아무리 올랐어도 공매도를 치기가 좀 더 부담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매도 이후에도 이런 실적을 기반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거쳐가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중심에 있는 K-뷰티 업종의 화장품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마녀공장, VT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이 힘든 장세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뭐 거의 3% 가까이 올라가기는 했고요. 또 기관도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던데 어떤 것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폭락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폭락장에서도 무려 2%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제닉은 굉장히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2021년도부터 2년도, 3년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한한령이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닉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제닉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대폭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중국의 수요가 부재해서 영업이 적자가 났었는데 이걸 중국의 힘을 제외하더라도 흑자로 만들어내죠.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 한한령 해제 이후에 날개를 달아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차트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2025년도 2월 20일 날 13시 반에 제가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공략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9.17%가 상승을 했어요. 그 이후에 소폭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시면 2024년도 8월 달부터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 마찬가지로 이 상승 랠리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추세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금부터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마녀공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녀공장은 더 심해요, 제닉보다. 오늘 같으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폭락장에도 8.67%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굉장히 크게 상승해 준 거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더 크게 느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특히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네. 어제 네. 1313 챌린지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돗자리 하나 사세요. 네,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제가 11시 30분에 가지고 와서 1시 이동하는 동안에 이미 급등을 해버려서 포트폴리오에는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전일 14%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1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중소형주 중에서 중소형 화장품 종목 중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이 종목 중에서 이 마녀공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 마녀공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인수를 했을 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현재는 3,400억 원 규모인데 3천억 원대, 2천억 원대 후반대에 경영권 인수를 3,600억 원의 가치를 책정해서 인수를 했어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부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시가총액이 3,400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평가된 메리트는 조금 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가격 전략 19,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 가격적인 조금 더 저렴한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일 때가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VT를 좀 볼 건데, VT는 일단은 외국인이랑 기관도 오늘 좀 팔아줬고 가격도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헤어 앰플.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풍성한 머릿결의 비결이냐고 다들 물어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요. 네,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떠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만큼 좀 요약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 이미 이 종목이 리들샷이라고 합니다. 리들샷 중국 국가약품관리국의 위생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한한령이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 종목은 오늘 그렇게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진 못했어요. 다만 주요 지지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가격대 저가 가격이죠. 바로 23,200원 라인대에서는 조정을 제한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죠. 따라서 조금 더 눌렸을 때에는 31,000원대까지 왔을 때에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공략하실 분들은 33,000원 이탈시 짧게 손절 라인대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가격대 보시면 31,000원대까지 오시면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241선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 전 저점을 동시에 지지받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 이 구간까지 저는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 VT를 마지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걸로 찝으셨어요? 네, 이 종목 중에서 위너 종목은 바로 제닉입니다. 아, 제닉이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먼저 움직일 업종은 일단은 옆에서 화장품을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이외의 것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엔터나 게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엔터주입니다. 아, 엔터주. 엔터주 네.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엔터주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가지고 왔었는데 지난 시간에 가지고 왔던 최종 위너 종목인 하이브가 네.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아.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죠. 네.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엔터주 특히 네. 이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한한령 해제 여기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다음 달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내에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여기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좋은 문화 교류에 대해서 열려 있고 한중 간 교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 관련주, 특히 엔터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다른 종목도 한한령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느 업종들에 대해서 공략을 해볼까 하셨을 때 화장품 쪽도 물론 좋지만 이 엔터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JYP, 엔터, 그리고 CJENM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은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하락폭이 별로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았습니다. 1.57% 빠졌고, 거기다가 이제 기관들은 꾸준히 사주고 있어요. 이거를 연속으로.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종목이 다른 이 업종 엔터주 중에서도 좀 같은 그룹 내에 중국인들을 많이 포진을 해서 각각의 그룹마다 한두 명씩의 중국인은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왔던 이 SM, 다른 엔터주보다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DOU 지분 11.4%를 추가 취득하면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죠. 이로써 이 IP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팬 플랫폼을 확장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장 중에 무려 2.7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보다는 조금 더 약하죠. 제 최종 위너로 선정했던 하이브보다는 조금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역시나 오늘 1.57%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린다 하면은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냐. 95,500원 이 라인대가 2025년도 1월 달과 그다음에 2월 달의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저항 라인대와 그리고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눌렸을 때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상승 추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조정폭은 제한되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이어질 만큼 이어졌고 따라서 시장에 대한 조정이 제한된다 했을 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회복 장세에서는 이 종목은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장 먼저 선정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SM이 위너 종목에선 탈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JYP 엔터는 그런데 너무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솔솔 잘 될 냄새가 풍기는 것 같기는 한데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수급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만큼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급이 바닥권에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올리면서 올라올 때에도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함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죠. 혹시 스키즈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실 것 스키즈. 같아서. 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자막 보고 살짝 얻었습니다. 힌트를. 아이돌 이름? 네, 맞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이 키즈가 파트너님 죄송한데 파트너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JYP를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네.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 스트레이 키즈, 스키즈를 그거를 모르시는 우리가 분들은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별다줄이라고 합니다. 별걸 다 줄인다.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스키즈는 네. 굉장히 네. 고유 명사처럼 쓰이기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좀 주의하시죠. 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키즈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빅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빅뱅이 2016년도에 중국에서만 48만 명을 모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스트레이키즈는
연간에 몇만 명을 모집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모르죠.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무려 170만 명 수준의 관객을 모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특히 물론 빅뱅은 중국 기준으로만 봤을 때 48만 명이기 때문에 빅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탑 클래스의 그룹에 위치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 지난해 4분기에 진행했던 일본 투어 24만 명 규모가 올해 1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계약 때문에 이 이익 성장률은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재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실적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는 듯 주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오늘 다른 종목들은 1%가 넘어가는 하락폭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제가 최종 위너로 선정을 했던 하이브 마찬가지로 1%가 넘어가는 조정이 이어졌었는데 이 종목은 0.94%에 달하는 조정 장세로 약보합권대에서 마무리를 할 만큼 엔터 관련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선방하는 강한 흐름이죠. 전 고점 돌파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누가 매수를 하냐? 바로 기관이죠. 기관이 강력하게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저 수급을 통해서 강한 상승 흐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굉장히 열정 넘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CJENM은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CJ ENM은 미스터 트롯은 아시죠?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질문 금지.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는 선풍적인 인기를 잘만 하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CJ ENM이 올해 3분기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 바로 보이즈 투 플래닛을 한국과 중국에 동시 반영 예정입니다. 이 한한령이 해제되고 나서 중국과 한국에 동시에 반영이 됐을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시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 잘만 내면 미스터 트롯처럼 시즌 1, 2, 3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파급되는 실적, 추가적인 매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도 조금 더 주의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차트 간단하게만 보면 2%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25년도 2월 20일의 상승 갭을 메꾸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상승 갭이 유지되는 선에서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승 갭을 한번 메꿨으면 좋겠지만 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58,700원 라인대에서는 상승 갭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 한 번 더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서 전략 한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위너 종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어쩐지 열심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이렇게 수급 이슈 추세 쭉 살펴봤는데요. 최종 위너 종목은 저희가 종목 상담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 통화면으로 만나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 상담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봐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질문을 좀 주셨고요. 매수가는 8,700원이십니다.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엑스게이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이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이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기반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 하나하나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00원의 매수 단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다만 이 종목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때에는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8,700원 라인대를 한번 지지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700원 라인대를 그어놓으면은 자 2025년도 2월 19일 그리고 2월 20일 그리고 2월 21일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선이죠. 그리고 앞서서 2025년도 1월 22일에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움직임 안에서 이탈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구간을 이탈했으면 이렇게 쉽게 넘지 못해요. 보시면 장중에 2월 25일 날 9%대라는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면서 이 8,7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올라타지 못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견조로운 흐름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대응을 하실 때에는 저가 정말 중요 지지라인대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렇게 지지라인대를 이탈한다면 일단은 챙겨놓고 다시 한번 다음 지지라인대 혹은 해당 전 지지라인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탈환했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구간 7,400원대에서 7,500원대 이 구간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대에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 지지라인대에 왔을 때 얼마만큼 강한 반등, 강한 파동으로, 강한 탄력으로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평균 매입 단가까지 갈지 혹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 하면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평균 매입 단가까지 왔을 때 앞서서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대로 마찬가지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매입 단가가 왔을 때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 혹은 약손실권에서 챙겨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을 하시던가 저가 재공략은 7,400원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이 8,700원 이후에 넘어가서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리면 8,900원 라인대에 안착한 이후에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을 때 이때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질문 주셨던 분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머스 질문 주셨고요. 매수가는 22,23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수익권입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생각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같은 이런 힘든 장세에서도 수익권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릴 일인데 좀 목표가를 어느 부분까지 잡으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이 종목은 한한령에 대해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죠. 자, 보시면 차트 보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1월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차 상승 추세를 넘어서 2차 상승 추세까지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터치하고 나서 오늘
오늘과 같은 폭락장에서도 이 종목은 3%대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매수 단가가 그렇게 좀 저점은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수익권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좀 평균 매입 단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저항 라인대 25,0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2024년도 12월 달에 종가 기준이죠. 그리고 2025년도 2월 20일에 마찬가지로 시가입니다. 따라서 이 저항 라인대에서는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저항 라인대를 쉽게 넘기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바로 거래량이겠죠. 거래량 기준 잡았을 때 4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이 고가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대에서 단기 저항 라인대인 25,000원 라인대 25,5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에서 다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역시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메신저나 이 휴대전화를 통한 홍보 수단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최종 위너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자 최종 위너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JYP, 어쩐지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만큼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른 엔터주 25년도 1분기가 실적이 사실상 비수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JYP의 경우에는 1분기에도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2024년도 10월 달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차트를 긴 구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2023년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무려 14만 6천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현재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 추세 이후에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이 하락 추세를 넘긴 이후에 최근에 상승 랠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98,50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75,6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요.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엔터주에서 최종 위너 종목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지글지글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그리고 장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이렇게 세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세 글자 보내보시고 문자 메시지 답장 받으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2월을 함께 마무리해 주신 이용철 파트너님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3월 4일 오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